뇌졸중 전조 증상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진실. 최근 한 유명 크리에이터가 40대의 나이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노인들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만 5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3,050대 젊은 층 환자가 최근 5년간 15%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고 이 중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까지 합치면 사실상 대부분의 성인이 뇌졸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신희섭 교수님의 인터뷰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10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뇌졸중이 왜 무서운지, 우리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15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에 굶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신경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부터 1분에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1시간이면 1억 개 이상이 손상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세포나 피부세포처럼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5분만 늦어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랜서 신경학 저널의 2019년 연구를 보면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 치료받은 환자와 3시간 후 치료받은 환자의 회복률 차이가 무려 40%나 됐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FAST 법칙. 그럼 우리가 어떻게 뇌졸중을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1998년 영국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에서 개발해서 지금은 전 세계 의료계가 사용하는 FAST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기 발견율이 무려 85%까지 올라갔어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 한쪽이 처진다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뇌의 운동피질은 반대편 신체를 조절합니다.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얼굴과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대측성 지배라고 부릅니다. 어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2016년 미국 뇌졸중학회 연구에서 이 테스트의 정확도가 무려 92%로 나왔어요. 아주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는 거죠. S는 스피치, 말하기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조금 복잡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좌측 뇌의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여기에 더해서 신희섭 교수님이 강조하신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거나 평소와 완전히 다른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도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증상이 갑자기 그리고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것. 이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착각 마이너스 일과성 뇌어혈 발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일과성 뇌어혈 발작, 영어로 TIA,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수분에서 1시간 이내, 길어야 24시간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상이 사라졌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병원 안 가도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2023년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1015%가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40%가 90일 이내에 진짜 뇌졸중으로 발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증상이 사라진 건 막혔던 작은 혈전이 일시적으로 녹거나 이동해서 혈류가 다시 흐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혈관 자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 신호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TIA 후에 오는 뇌졸중은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트로크 저널 2020년 연구에서는 TIA 후 발생한 뇌졸중의 65%가 중증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신희섭 교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CT나 MRI 검사를 받고 항열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예방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경고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골든타임의 과학과 절대 금기사항. 그럼 병원에는 얼마나 빨리 가야 할까요? 대한뇌졸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 발생 후 34시간 30분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현재 뇌경색 치료의 표준은 혈전용해제, TPA라는 약물 투여입니다. 1995년 미국 FDA 승인 이후 전 세계가 사용하는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NEJM 2008년 연구를 보면 이 약은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 투여했을 때 완전 회복률이 50%지만 3시간이 지나면 30%로 4시간 30분이 지나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뇌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만 23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뇌다, 타임 is BRAIN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스피린이나 혈전약을 임의로 먹는 겁니다. 혈관 막혔으면 피 묽게 하는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 마이너스 혈관이 막히는 것, 전체의 약 80%. 뇌출혈 마이너스 혈관이 터지는 것, 약 20%. 이 둘의 치료는 정반대입니다. 뇌경색은 피를 묽게 해서 혈전을 녹여야 하지만 뇌출혈은 반대로 피를 굳게 해서 지혈해야 해요. 만약 뇌출혈인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 랜서 연구에서 이런 경우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문제는 CT나 MRI 촬영 없이는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절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상만으로는 전문의도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약도 먹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과학적 재발 예방법. 안타깝게도 뇌졸중은 한 번 생기면 재발 위험이 정상인보다 915배 높아집니다. 2022년 대한뇌졸중학회 등록 사업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5년 내 재발률이 무려 2530%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은 다시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예요. 랜서 2016년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이 10mmHg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는 수축기 140 미만, 이상적으로는 12만 130mmHg를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약을 빠짐없이 드세요. 두 번째,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3배 증가합니다. 고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당화혈색소 HbA1c를 6.57%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 혈관이 좁아집니다. JAMA 2019년 연구에서 스타틴 약물로 LDL을 낮추면 뇌졸중 재발률이 2025% 감소했어요. 네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하지만 금연 후 2년이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고 5년이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요. 술도 하루 12잔 이상은 뇌출혈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다섯 번째, 과학적 운동법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주 150분, 하루 30분씩 주 5회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주 23회, 가벼운 무게로 하세요. 단, 이런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바벨을 드는 고강도 웨이트, 숨 참고 버티는 플랭크, 머리를 숙이는 물구나무 서기 같은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세 가지 약속.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하나, FAST 법칙을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하기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1분이 19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립니다. 둘,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과성 뇌어혈은 90일 내 40% 확률로 진짜 뇌졸중이 됩니다. 셋, 함부로 약을 먹지 마세요.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사망률이 3배 증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늘 한쪽 팔에 힘 빠지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음에도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